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명체 안에 있는 물질이 있죠.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게 이제 생명체 안에서 생명 활동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물질들인데요. 이 물질들의 공통점은요. 탄소가 중심 원소가 되면서 다른 원소,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 원자가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탄소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원자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모양. 다르게 말하면 탄소 원자들이 골격을 이루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탄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바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탄소화합물의 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왜 그러면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핵산 같은 탄소화합물은 주된 중심 원소를 탄소로 채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산소하고 수소 이런 것들을 주된 골격으로 하지 않고 탄소를 주된 골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원소가 달라붙어가지고 물질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 탄소가 왜 중심 원소이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탄소 원자입니다. 탄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안쪽 궤도에 2개 있고 바깥쪽 궤도에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는 그런 거죠. 이래서 옥텟 규칙 이미 배웠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4군데에서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4군데에서 다른 원자하고 결합하려고 그러죠. 물론 이 다른 원자에는 다른 탄소 원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하튼 4방향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죠. 4방향으로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는 어때요? 성질상 한 군데에서만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산소 원자는 어떨까요? 산소 원자의 최외곽 전자는 6개입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2군데에서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죠. 즉, 2방향으로 가지를 내가지고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탄소 원자는 4군데에서 결합을 하려고 해요. 자, 더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탄소 원자는 4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지고 결합을 하려고 하고요. 수소는 한 군데에서만 결합을 하려고 하고 산소는 2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지고 결합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수소 원자 6개를 주고 이것을 주된 골격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물질이 가능할까요? 하는 거죠. 자, 수소 원자 6개를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성질상 수소 원자하고 또 옆에 수소 원자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한 군데에서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끼리 결합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데서 결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6개 수소 원자를 줬다 할지라도 6개를 다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수소 원자 2개만 결합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수소 원자는 한 군데에서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6개를 줘봤자 6개를 다 이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산소 6개를 주고 이것을 주된 골격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떤 물질의 형태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6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2군데에서 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원자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물질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 두 군데에서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끝에 이제 가지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 양 끝에서 다른 원자하고 또 결합이 가능하죠. 이와 같은 형태가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산소 원자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양 끝에만 다른 원자하고 또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고요. 이러한 형태의 물질만 생겨요. 근데 탄소 6개를 주고 이것을 주된 골격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물질이 나오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탄소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는 네 군데에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물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데서도 다른 원자하고 결합이 가능하고요. 맞겠죠? 근데 이런 형태 말고도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탄소 원자가 일렬로 결합할 필요가 없이 군데군데 끼어 들어가지고 결합을 해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탄소 원자 입장에서 보면 네 군데에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이 탄소 원자에서 따져보면 네 군데에서 다 결합을 합니다. 네 군데에서 다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렬로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군데군데 끼어들면서 이렇게 가시 형태의 이러한 물질 모양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또 이것도 가능해요.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서 이게 선행이 아니라 고리형을 만들어 가지고 결합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요 지금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네 방향으로 다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군데군데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원자 6개를 주된 골격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형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또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가 또 결합을 함으로써 더욱더 물질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원자를 중심 원자로 해버리면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체 안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생명체의 다양한 기능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탄소 원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버리면 아주 다양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활동의 그 다양한 기능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바로 생물체 안에 있는 물질들은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 단백질, 탄소 화합물, 그리고 핵산 이겁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